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인 최면 전문가입니다. 네, 야인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김근우 전 오늘 또 뵙네요. 맞습니다. 2주 만에 또 네. 뵙습니다. 네.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네. 하시죠. 화요일 날 수요일 따고 계속 열심히 하시군요.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8월 또 이번 마지막 주 같아요? 마지막 주가 수요일인데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지나가겠죠? 그러게요. 이제 입추는 지나갔는데 아직도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지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쳐서 지나고 처음에 5일 정도는 여름인데 쳐서 5일 지나고 5일 지나면 확실하게 가을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5일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가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도 됐는데 주식시장이 빨리 살아서 여러분들도 이익 실현을 좀 하는 시절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시간인데요.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진단 바꾸시면 올려주시고 전화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빅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뿐 아니고 지금 글로벌에서 전반적으로 좀 쉬는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 조금 방향감을 상실한 느낌도 네. 있고.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을 보고 뭐 주식을 하는 전문가는 아닌데 장기 투자는 그래도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8월 날 급락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또 급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글로벌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좀 보고 나서 만약에 행동을 할 때는 빠르게 행동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하방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손절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아니면 보유한다 보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큰일이 있을 걸로 보진 않고요. 이미 지난 8월 초에 급락하면서 5일날 급락했다 급등했으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하기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요. 한 절반 정도밖에 회복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그냥 지난번 고점하고 이번에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에 움직일 걸 보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매매하신 분들은 종목별로 잘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매매 비법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근우 전문가는 장을 좀 어떻게 좋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지금 증시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포커스 자체를 금리 인하에 일단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현재 빅컷 50bp를 인하하는 게 확률이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는 이제 25bp를 인하하는 것 정도로 이제 초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어차피 내리긴 내릴 거다예요. 그럼 이 내리긴 내릴 건데 이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 잭슨 미팅 끝나자마자 포커스 자체가 엔비디아에 좀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목요일 이제 새벽 5시 기준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다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들고 있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뭘 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단계에서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 특히 HBM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노려봐야 되는 타이밍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과 좀 별개로 반도체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라든지 지금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약간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시장 대장주잖아요. 시장이 사실 지금 잭슨 미팅 이후에 거래대금 코스피 10조도 안 나옵니다. 오늘 10조 조금 넘었는데 그 정도로 시장 자체의 탄력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막 테마주들 움직이잖아요. 전기차 갔다가 코로나 갔다가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보안 관련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이게 막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 이슈에만 반응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바이오 정도 규모의 이제 대형 섹터가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는 다 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금리 인하의 기조가 지금 또렷해진 만큼 증시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성장주들보다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곳에 보다 집중을 했다라면 이제 성장 섹터들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변곡점 구간이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 증시를 보니까 다우존스 괜찮은 편이고 나스닥도 빠졌다 올라왔는데 거래가 이번에 빠졌을 때 거래가 별로 안 실렸더라고요. 우리 시장하고 일본 시장 이렇게 거래가 급락했을 때 많이 실렸고 그 빅테크 기업은 뭐 또 많이 실렸고요. 그러면 이번에 8월 올라 급락할 때 거래가 많이 실려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좀 선의 변곡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위로 치면 쉽게 또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에 트럼프라든지 뭐 해리스 누가 당선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리 맞춰서 미리 투자 전략 짜고 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반영은 다 됐다. 트럼프에 대한 악재도 됐고 해리스 호재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어떤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투자 비법의 하에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거래 실력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한 편안한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하루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종목 진단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진단 올려주셨네요. 레드 와인이 좋아. 필명 좋습니다. 저도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데 한때 와인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의 물방이나 와인 만화책을 30권도 읽고 그랬었는데요. 이분도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최변 전문가님 지적했네요. 지정했네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18만 1,800원 20%. 동방우선 안녕하세요. 장기로 보고 7월에 매수했어요. 급한 돈이 아니고 물타기 하고 싶은데 비중 추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인데 제약 바이오주 20%인데 이미 비중을 많이 샀는데 또 물 타시려고요? 지금은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살 때가 아니죠. 한마디로 7월에 샀으니까 본인은 장기 투자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일단 종목 상그라든 가격을 보면 18만 원 정도니까 23만 원 갖다 내려왔을 때 7월에 샀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장기 투자자는 아니고 주식을 보다가 삼천단지에 잘 가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그냥 따라 안 잡고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20% 사가지고 내려오니까 나는 장기 투자하고 물 탈 수도 있고 좋을 거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게 편파성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대중투자심. 편파성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매수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18만 사가지고 여기 사고 좀 있다가 8월 초에 급락했으니까 볼게요.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자, 급락을 했으니까 이것은 시장 때문에 시장이 다 빠졌으니까 나도 손해나는 것은 위안을 받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이때 다 빠졌어요. 뭐든 다 갖고 있으면 다 빠졌어요. 이렇게. 글로벌이 그랬으니까 나만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피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오질 않았잖아요. 올라온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 글로벌 그 가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을 때 실리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보면 23만 원에서 윗꼬리 달고 원봉을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윗꼬리 이렇게 달렸으면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보유 금지입니다. 여기서. 자, 장기 투자하신 분은 일단 19만 8천 20만 대 갔으니까 일단은 19만 8천 내려왔을 때 비중을 축소했어야 되고요.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이 주가가 얼마 같습니까? 3배 올라갔죠. 제가 곱하기, 더하기 이것만 해도 주식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손가락 5개만 세울 수 있어도 주식 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봉 차트를 갖다 놓고 몇백 올랐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올해 6만 원대에서
7만에서 3배 올라가면 18만 원, 20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3배 왔으면 주식이 잘 안 가는 거죠. 10배 가면 또 안 가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도 제가 108달러 작년 초 뭐 있을 때 이거 1000달러 원래 상반 1000달러 목표 1100달러 목표니까 900달러부터 1200달러 사이에서 그때는 이익 실현을 생각한다.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것처럼 10배 갔으면 잘 안 가는 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에서 저가 대비 3배 갔고요. 고점 대비해서 2배 갔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이거는 뭐 테마처럼 모멘텀 주식이니까 호재가 있고 없고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는 아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에 기술적으로 이미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장대가 잔뜩 묻어서 돌파했다가 지지를 해줬어. 지지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스토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동방사 삼봉 차트라 그러는데요. 하나, 둘, 셋. 봉우리가 3개나 나왔는데 봉우리가 3개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도. 그랬는데 주식이 갈 수 있겠습니까? 봉우리 3봉 이제 나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다시 여기 돌파해서 올라갈 때 이 매수를 한다면 여기 18만 산 게 아니라 저 위에 20만 원에서 올라와 다시 재매수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금지시키고요. 20%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는 괜찮으니까 더 이상은 잘 안 빠질 걸 보여서 올라갔을 때 19만 원 정도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18만 원이고 그다음에 목표가 19만 원, 18만 원 정도 가겠어요. 지금 15만 대니까 20%한 18만 원 정도 가면 본전 정도니까 나오시고 항상 제약 바이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한 1년을 보고 바닥에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2-3배가 나오잖아요. 왜 1년도 못 기다립니까? 2-3배 먹는데? 비중 20% 사서 2-3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30% 사서. 그럼 작년에 샀어야 되는 거죠, 다. 2003년도 아무 때나 밑에서 샀으면 기본적으로 2배는 나오잖아요. 모든 바이오 핵심주는 그래도 삼천단대학 신약해서 괜찮 좋은 코스닥에서 몇 개 중에 알테오지엄, 리그백형으로 삼천단대학, HIV 그거 다 있잖아. 손 꼽는 종목들인데 이미 노포세 사면 항상 물립니다. 똑같아요. 주식은.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122평선인 13만 5천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32,000원에 15% 매수했는데 해리스 수혜를 좀 봤나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5%로 마무리.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기업이죠. 그리고 좀 섹터 단위로 보자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랑의 연관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과 그리고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신재생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전통 에너지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공존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트럼프 정부 때입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그래서 정책적인 스탠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말하는 마케팅적인 언어들과 실제로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펼치는 정책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과하게 신뢰해서는 주가에 대한 반영도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적자 단계입니다.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기간을 내년 2분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예측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투자하는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태양광 기업들도 똑같고 풍력 기업들도 똑같고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그걸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에 있는 기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뭐 이렇게 국내에서 대장급들 종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의 차이라고 하면 한화솔루션은 매출의 중심이 되는 게 수출에서의 발생이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점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국내에서도 지금 신재생 캐파를 굉장히 늘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도 늘리려고 하고 풍력도 늘리려고 하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단에서 수주 물량이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그랬을 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점쳐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자리가 좀 저는 안 좋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저는 지금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매출단이 아니고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보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수치냐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60%가 바닥 찍고 올라간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 잡았습니다. 근데 해리스 모멘텀 왜 안 받죠? 받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흑자 전환돼서 위로 빵빵빵빵빵 올라가는 이런 거를 기대하시려거든요. CSU인데 사셨어야죠. 오히려 안 맞죠? 종목이 적자 중인데 급등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60%나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좀 반대로 보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저가 매수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5% 비중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저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 약 25,000원 전후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부터는 박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말인즉슨 시간 투자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높을까요? 손실 볼 확률이 높을까요?로 보면 H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시간 투자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25,000원이 박스 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좀 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단기 목표가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 37,000원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도 실적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도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 나올 건 뻔해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기간에 주가가 업사이드가 확 열릴 것도, 이것도 뻔한 뷰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시간 투자를 하실 것인가 라고 보면은 더 업사이드를 보셔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는 좀 단기로 모멘텀 플레이 하고 싶어요 하시면 최종 목표가를 이 37,000원 정도 두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자리, 분할 매도 자리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윤긍정님께서 한농화선 18,005% 단기 대응 부탁드리면 됐습니다. 단기 매매는 차트가 우선입니다. 뉴스가 우선이 아니라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순간 이미 올라갔든지 그리고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단기 대응을 하겠다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먼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IMF 때 주식했다가 실패하고 또 2008년 겁나 실패하고 돈이 또 생겼어요. 나이가 30대 들어 실패해서 안 하다가 또 40대 또 돈 생각하다 안 하다가 50대 되니까 또 여유자금 생각 또 하다가 그럼 또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30대, 40대, 50대 시작하더라도 계속 다음에 또 실패하는 것은 공부를 그동안 하나도 안 한 거죠. 우리가 대기업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하고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동안 나오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학교도 가서 정규 과정을 다 듣고 그래도 먹고 살기 쉽지 않게 제대로 취직도 되려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요. 요즘은 대학생들 앉아가서 24시간 그 도서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아니라 거의 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고 도서관 다 24시간. 그만큼 공부해도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차트도 하나도 안 배워요. 재무제표 분석할 줄 모르지. 한 번도 책 안 읽어봤지. 그 다음에 차트 모르죠. 하다못해 어디서 재료도 찾을 수도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매매합니다. 빨리빨리 돈을 벌려고. 즉 공부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는 실패가 연속됩니다. 그럼 과거에 10년씩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나는 매매하고 싶으면, 만약에 저하고 매매하면 저는 하루 사고 하면 60분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 한농화선도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전고체 화재가 요즘 발생하니까 전고체 테마도 올라오고요. 화재 관련된 방어하는 소화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만 있어도 올라가고, 이것은 한농화선 계면활성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덴트라이트 현상, 전고체 가장 중요한 덴트라이트 현상을 잡은 게 삼성 종합기술용, 삼성 SDI가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쪽은 아주 중요한 이제 소재고, 전고체, 그리고 한농화성 관련된 소재 쪽에 LG화학이나 이렇게 해서 LG엔솔 같이 연구도 하고 있어서 전고체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 테마에 수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죠. 자, 제가 내일부터 아카데미도 하던데 관련된 앞으로는
일반 배터리 주식이 아니라 특별한 배터리 내에서도 그 2차 전지 종목 중도 특별한 뭔가 있어야 돼요. 즉 그냥 기존 했던 배터리 소재만 해서는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배터리 주식은 21년도, 23년 사상 고점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어떤 그 기업의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새로운 걸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도 불나고 뭐 지금 역성장하고 난리잖아, 그죠? 공포, 포비아라 그러죠? 2차 전지 화재의 공포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 극복을 해내려면 새로운 기술을 갖고 뭔가 해야 되죠.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한농화성도 정보체 관련된, 거래가 실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여기 18,000 정도니까 지금 17,260. 오늘 샀다는 것은, 내려왔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갔다가 22,000원대 갔다가 지금 18,000원 싸게 내려온 거잖아요. 20%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가락 3개만 세도 잘한다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그냥 단순히 한번 세볼까요? 그냥 주식이 이렇게 요부터 저가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냥 여기 급등하고 나서 음봉이 2개 나왔잖아요. 올라갈 때 음봉을 세면 되고 내려오면 양봉을 세면 돼요. 자, 여기부터 올라갈 때는 음봉 3개 정도가 나오면 잘 조정을 받아요. 이게 파동인데 하나, 둘, 2번째 나왔고 여기서부터 세 번째는 조정이네. 그럼 이 종가로 팔면 되잖아요. 음봉이 종가 확정되니까. 아니면 그럼 내려갈 때는 반등하려면 다시 내려갈 때는 반등하려면 양봉이 중요하거든요. 양봉 올라가는 거니까 시가보다. 그래서 양봉은 매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하니까 양봉이 1개밖에 안 떴잖아요, 지금. 내려갈 때는 최소한 양봉은 아무리 빨라도 2개는 떠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봉 오늘도 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봉 뜨는 날 해도 되고 아니면 양봉 2개 뜨고 3개가 예상될 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주식은 15,000원까지 빠질 걸로 보입니다. 자, 15,000원대가 빠지면 지금 18,000원인데 20% 내려가서 거의 15%, 16% 내려가서 그러면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죠. 보세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주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급등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방 이제 손가락 3개 이야기했잖아. 손가락 3개는 좀 이상한. 어쨌든 보세요. 여기 주봉 차트도 시작하니까 양봉 1개, 양봉 2개, 양봉 3개니까 양봉 3개가 뜨고 나면 음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음봉이 1개, 2개, 3개고요. 그럼 3개째 음봉 뜨는 날 여기 시가 이하로 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둘, 3번째. 요 시가 쭉 가다가 요 시가 깨지는 여기서 그냥 팔면 돼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잖아, 이게. 몰라도 이렇게 차트만 갖다 놓고 봐도 돼요. 캔들 차트라 그러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요 고점을 찍고요. 스토캐스트 전환지표니까 처음에 한 번이잖아요. 저가가 여기잖아요. 크게 두 번 나왔네. 그럼 파동이 하락이 마무리됐죠.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이잖아요. 그래서 반등했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요.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럼 밑에서 사야지, 주식을. 만약 이렇게 단기 매매한다면 여기서 사야 되죠. 15,000원 오면 사야죠.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고 그렇다. 그러면 5% 가지고 단타 뭐 하겠습니까? 100억을 갖고 있으면 돈은 되지만 5% 해도 10억 갖고 있어도 5%면 5천만인가 돈이 돼요. 그죠? 10억 가지고 요거 한농화서 사는 분이 있겠냐고요. 다른 거 사겠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거 사니까. 자, 그럼 일봉 차트 보세요. 야, 일봉을 보니까 좀 의미가 큰 의미구나. 이게 뭔가 어떤 1급 투자자가 들어간 건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1급 투자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중요한 게 눌림목 줄 때 지지선을 지켜야 돼요. 그럼 15,000원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15,000원 이렇게 잘 지키면 집중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손절하지 않아도.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더 사야죠. 5% 있으니까 한 10% 더 사, 15%, 20%까지 사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은 계속 바닥권 여기잖아요. 1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사야죠. 비중 20%까지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20%까지. 15,000원 오면.
이미 지금은 뭐 단기 매매라면 그냥 60분봉 보고 올라가서 지금 아직 60분봉 매수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래 실려고 내려와서 여기 매도 가격인데 23,000원이 손절 가격이요. 계속 내려와서 매수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제가 보는 12평선 이상 이하에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 사야 되죠. 그래서 반등 시에 단기 매매니까 18,500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중장기 투자로는 15,000 오면 사서 중장기로 가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서현 이화 종목을 매수 문의 주셨어요.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선에서 매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왜 매수하려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추하기로는 서현 이화가 많이 빠졌어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향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보유해 왔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금 유보량도 엄청 좋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주가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기간 투자할 것이고 사는 자리라면은 지금 한 15,000원 구간 정도부터는 매수하셔도 되겠다라고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실 거면 사실 다른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서현 이화는 올라가도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종목인 만큼 안정적인 만큼 그만큼 또 내려가는 폭은 또 적기 때문에 리스크 방어는 잘 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보실 거면 배당률이 높은 금융주라든지 최근에 제가 이것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서현이화가 왜 이렇게 업사이드랑 이제 다운사이드가 닫혀 있는 것인가? 왜 이 박스 움직임밖에 안 나오는가? 다른 종목은 2배, 3배까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서현이화는 왜 그런가를 보면요. 매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보면은 영업이익입니다. 다 비슷해요. 계속 고만고만하죠. 뉴스에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인도 진출해서 인도에서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실적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죠. 서현이와도 같이 동참합니다. 물론 서현 그룹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고만고만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벤더의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문제냐면, 자, 화면 좀 올려보면 여기 PBR 나옵니다. 0.45배예요. 가진 것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현 이화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현대차의 퍼포먼스가 쭉쭉쭉 나와줘서 주가 퍼포먼스도 우상향이 나왔다. 그랬을 때 따라가는 모습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저PBR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많아요. 자산은 많은데 주가는 저평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본을 모방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밸류업 공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5월 27일부터. 근데 밸류업 공시는 자율 공시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2,5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밸류업 공시에 해당해서 공시한 종목은 8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야무야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밸류업 공시를 함으로써 받는 세제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에 진행을 한다든지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다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몇 개가 있어요. 왜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거 안 할까요? 자, 그 이유는까지 하면 제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자동차 부품들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밸류업 공시의 현재 성격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제가 드린 이야기들, 이 근거들을 보게 되면은 서현 이화는 많이 닫혀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싸다를 제외하고 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까요? 이건 선택의 영역입니다. 저는 저평가 영역에 있고 싸고 모아가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팔 거예요. 이런 뷰로 기간 투자도 쭉 들고 가시겠다 하면 사셔도 무방합니다. 위험한 종목 절대 아니에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쪽으로 기대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들 또는 키워드가 아까 제가 밸류업 공시 말씀드렸죠. 밸류업 공시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해당돼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금융주들, 이쪽이 저는 더 괜찮아 보여요. 금융주라고 보면은 제가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당연히 저PBR 종목이고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별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저점이 있죠. 1월에 6만 원인데 엄청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금융주들 중에서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것들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낫겠다. 배당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치로 비교를 하자라면 굳이 저는 서현이화가 좋은 점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현이화가 좋아요 하시면 사셔야죠. 그거는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게 더 좋더라 하시면 같은 능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같이 웅크리고 있습니다만 얘네가 쭉 기지개를 폈을 때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으로 타겟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종목이 네, 대주전자대로네 유튜버 럭키님께서 11만 4천엔 30%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0만 6천 원이니까. 올해 언극재 쪽이 올해 1월 때에 비해서 거의 100%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한 뭐 20% 정도 내외 갖고 있었다가 지금 16%대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관들이 각 기관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나오는 물량을 지금 소화할 데가 없어서 12만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이미 투신 상품도 그렇고요, 상품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대다수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년 기준으로 이 종목이 한 2조 5천 원 정도 시가총액 정도 갔어.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좀 50배 정도 갔어. 올해 상승은 끝난 걸로 보입니다. 16만 3천 원 정도 갔으니까.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이렇게 주식이 이 종목은 보면 성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박스권이 수렴할 때까지. 23년도 4월, 23년도 9월 한 6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이 올해 정도가 아니라 올해 연말 정도, 11월 요 하순이나 연말 정도에 다시 윗방향으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박스권에 당분간 놓여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스권은 12만 6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그 단기적으로 만약에 나는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할거면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손절가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거래가 지금 안 쓸린 상태에서 매물이 11만 5천 원하고 많습니다. 12만 초에. 그래서 저는 12평선 정도의 반등 시에 11만 5천 원 정도 거의 3단까지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여기서 샀을 때 내가 장기로 샀을 때 단기로 샀으면 상관없어. 여기 샀든 어디 샀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방 사셔서 물어보니까 단기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잘 안 날 걸로 보이면 현재는 오히려 지금 이런 모양의 시세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는 2차 전지는 셀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셀이 움직이니까 다른 소재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는 이번에 저점도 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업황 개선의 모멘텀 없습니다. 현재 역성장이고요. 그러면 대형주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조금 낮죠. 그래도 아직도 뭐 반타작이 넘었지만 그래도 왜 배터리 셀 회사들은 대기업이잖아요. 재벌이죠. 그리고 수급이란 것은 어떤 뭐 패시브 펀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들어와도 일정한 이제 일반 개인들이 매매 잘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좀만 사도 올라가고 LG엔솔 보시면 거의 20% 그냥 올라왔죠. 그죠? 그다가 SDI도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계속 내려왔다 이제 안 파니까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거죠. 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가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완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고 싶으면 2차 전지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 좀 중장기로 들고 가는 분들은 뭐 사놓고 뭐 20% 물려도 상관없고 그런데요.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지 보고 단기적으로 너무 왜 빨리 안 가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주식이 바로 갈 것 같으면 세상에 주식이 하기 얼마나 쉽냐고요.
많이 빠지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황 개선이 되든지 실적 개선이 뭔가 있어야 되죠. 모멘텀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뭐 대주신자는 실리콘 원극제 세계 1등이니까 길게 보면 다시 16만 3천 원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11만 5천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10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하나 시스템이요. 좋다해서 하나 시스템인가요? 네, 18,600원에 10% 샀는데. 18,600원에 10% 항공우주하고 사셨고요. 저도 샀더니 안 가서 이거 딴 걸로 사야 되나 한 상담해보려고.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거 가도 되는지 빨리 안 가면은 안 좋으면은 딴 걸로 갈아탈까 싶어. 그럼 사신 이유는 뭐였어요? 좋다고 계속 나왔어요. 좋다고 나와서요. 네. 뭐가 좋은지 계속 알아야 되는데. 다 그거 한번 여러 가지 설명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우리 한화 그룹들 보면 한국화학이잖아요. 출발이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중에서도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을 생산해내는 완성품이 많다라면 시스템은 부품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해군 선박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들어가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센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첨단 부품이. 그렇다 보니까 좋다 얘기 많이 나왔죠. 뭐가 좋다고 얘기 나온 거냐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제 QOQ로 보자라면 2배 넘게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그거는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하나 시스템은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아유, 고맙죠. 이렇게 빠져줘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하나 시스템은 하나오션이랑 같이 이번에 필리 조선소, 미국에 있는 조선소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제조 가능 승인까지 지금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왜 샀을까요? 네, 해군 MRO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군 MRO가 뭐냐면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선박들이 많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 미 해군에 대한 선박의 정비를 누가 할 거냐인데 지금 세계에서 선박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죠? 우리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은 쩌꼬레미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함대를 지니고 있는데 이 함대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군 정비 사업을 위탁하는 걸 MRO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고 그다음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MRO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미 해군 정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에다 갖다 줘도 일본 애들이 잘 못해요. 그리고 양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선박이. 근데 이거 중국 갖다 줄 수 없죠. 적국인데 사실상 이거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줄 거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 실제로 HD 현대조선 쪽과 두 번째 아예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버렸어요. 한화에서.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RO 사업도 추진할 건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정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 레이더를 끼고 있는 걸 빼가지고 새로운 걸로 바꾸면 정비회 아니에요. 정비입니다. 추가 매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MRO 노래를 부르냐면 2030년 기준으로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캐파가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이 거기 있는 거 10%만 가져도 10조 가져가는 거예요, 매출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추가로 그럼 지금 단계에서 매출이 안 좋냐? 아니요. 지금도 엄청 좋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진행하는 방산 물품의 부품이 많은 숫자가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주량이 앞으로 3년치까지 꽉 차 있죠. 게다가 추가로 지금 동유럽단부터 출발해서 유럽, UAM 까지 추가 수주가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유럽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방산 종목들이 실제로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근데 내려와요. 시장이 좀 비실비실하니까.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죠. 저는 지금 평단도 잘 잡으셨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종목이 더 내려가면 더 살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고점이 한 23,000원 되잖아요. 여기는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조용조용해요. 큼지막한 것들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종목단 움직임이 출발될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심 베이스가 되는 건 단연코 실적일 겁니다. 지금 실적 좋은 애들, 이번 2분기 실적 좋은 애들 중에 쉬는 애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그럼 얘네들 가지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내려가면 더 잡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중도 10% 잘 들어가셨으니까 잘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어떻게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먼저 좀 2만 원, 2만 2천 원 갔잖아요. 그래 샀는데 또 가겠지 앞으로. 그럼 가져가지. 뭐. 네, 들고 가세요.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리겠지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볼만 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하기 전에 아까 레드와인 조아님 제가 첫 종목 해드렸는데요. 삼천단제 진단받는 사람이 무려 첫 종목으로 받았는데 전문가님 따끔한 매콤 불닭 진단 감사합니다. 하트 3개. 요즘 매콤 불닭면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냉정하게 진단을 제가 보는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더라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이다. 네이버 올라왔네요. 유튜브에서 리니님이 재물중간님 고 네이버 제가 네이버 옛날에 가끔 했다 손절가 짧게 답해서 그랬잖아요. 손절가 짧아지는 네이버가 15만 8지 20% 앞으로 전망 부탁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이 네이버가 지금 16만 3천 이익 중인데 최근에 3일 했다가 다시 내려가죠. 지난번에 급락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50% 가까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 43%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에 보면 카카오는 외국인 지분이 원래부터 좀 적었는데 지금 26%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굳이 네이버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AI 혁명 시대, AI 시대에 대비를 네이버는 잘 못했죠. 카카오는 아예 못했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AI 혁명 시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후발주자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포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뭐 유통도 그렇고 전부 다 네이버 페이도 그래서 전부 성장이 주춤하고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적도 마찬가지 기대감도 안 되니까 굳이 가지고 갈 필요 없고요. 앞으로 글로벌에서 대다수 플랫폼 각국 플랫폼은 안 좋아질 거고요. 세계에서 살아남는 몇 개의 그 플랫폼 기업들만 세계에서 같이 대다수가 쓰는 걸로 갈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네이버를 장기 투자로 단 한 주도 보유하지 말아라.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거를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나온 건 누구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팔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끝없이 팔고 있습니다. 살 사람 없어요. 그럼 개인만 사가지고 있으면 물리면 수익도 안 나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하고 장기 종목 다른 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은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사실상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 12월 FOMC가 3번 남았는데 이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집단에서의 예측치는 총 합쳐서 1%에서 1.25%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가 또렷해지는
기조가 깔리고 있었었는데 이 기조를 해결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였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당연하겠지만 지금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 나가게 될 건데 어떤 섹터군을 볼 것이냐를 봤을 때 에너지는 많이 쉬고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과 그리고 전통 에너지 중에서도 지금은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원전 이쪽이 다시 한번 더 어떤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도 있었죠. 그만큼 이 글로벌로 치면 빅테크들 그리고 국내로 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에너지 기업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원전도 올해부터 해서 글로벌에서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에너지단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종목들 중에 지금 출발단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러면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이야기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자, 우선은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자라면은 최근에 이제 대만의 하이롱 프로젝트를 SK 오션플랜트가 진행했잖아요. 이게 해상 풍력 관련 수주 내용이었는데 이 하이롱 프로젝트의 라운드 3.1 수주 재개됐고요. 라운드 3.2도 후속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에서도 아무래도 SK 오션플랜트가 다양한 곳에서 수주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한국 시장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가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실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정부단에서도 조 단위의 수주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해상풍력에서도 SK 오션플랜트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이제 올해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자라면은 매출액 8,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700억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해상풍력의 실적이 다이렉트로 찍히는 구간이 아니고 수주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이걸 메꿨냐로 보면은 특수선에서 메꿨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주력이었던 해상풍력은 지금 투자하는 시기로 보고 올 수 있고 그러면 매출은 특수선에서 끌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특수선의 매출이 꽤나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부가 되고 있고 내년에 진행하는 수주까지 진행이 된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SK 오션플랜트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럼 할 기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경쟁을 하려면. 근데 해상풍력에서 딱히 경쟁자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종목이기도 한데 차트 보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런 종목이 지금 굉장히 싸요. 이제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부터 혹시나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이제 이길 시초가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성장 제약 바이오주, 지난주에 녹십자를 해드렸는데요. 16만 천 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20만 대로 봤는데 일단 가고 있습니다. 녹십자는 제가 한 12만 대 몇 번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거래소 쪽이 좀 더 안정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변동성도 좀 있고 아직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섹터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 빨리 수익을 날 수 있는 다른 섹터는 오른 것도 위험하고요. 내려온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쪽이 제약바 실적이 나오고 괜찮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그 이슈가 중국 생명과학 기업 BJ나 우시나 이런 거래 제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생물보안법이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형 제약사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 좀 정체되다가 본격적으로 지금도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적 성장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의 지속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시밀러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바이오랑 셀트로 있는데요. 두 회사가 글로벌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쪽 파트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저의 히든카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히든카드는 이렇게 삼성바이오, 셀트로, 녹십자, 유한양의 알테오젠 3종 다 좋은 거죠. 지금은 이렇게 녹십자, 유한양의 거래소에 좋고요. 셀트로는 가도 못 가고 있고, 삼천당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은 시가총 1등 됐고, 코스닥에 좋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의 히든카드는 삼성바이오입니다. 작년 가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가다가 좀 못 갔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많이 올린 주식은 아니면 조금 이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즉 50% 100%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지 않는 주식들은 좀 짧게, 손절가 짧게 잡아드립니다. 샀다가 10% 이내 빨리 손절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처럼 해드렸는데, 요 삼성바이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이제 우리 전체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서 항체 시장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최대 수혜주가 이 삼성바이오가 되고요. 셀트론도 되고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쪽 기업들은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는 이제 지금 4공장까지 상업 생산을 하고 있는데 5공장이 내년에 하반기에 있는데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가동이 되면 세계 1등입니다. 용량 규모로 1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나갈 거로 보이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명보안법이 대두되고 있는 이쪽에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세를 봤더니 올해 작년 대비 18%, 내년에는 23%? 그러면 이 고성장이라는 거죠, 매출액이. 이 시설 증설하는 기업들은 이익보다는 매출이 느는 게 먼저 중요한데 외형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외형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 보고 매수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월봉 차트, 월봉으로 보시면 조정이 완료되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정이 파동에 보면 쌍바닥으로 거의 A8, B8 하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여기는 골든크로스 3개 나온 상태 완전히 돌아섰고 여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3파 상승 중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1파 상승 조정파 나오고 3파로 가고 3파가 가장 길고 가장 잘 갑니다. 그래서 103만 4천 돌파할 걸로 보여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급락해도 올라오고 있어서 눌림목 구간인 98만 3천 정도의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요거 돌파하면 최소한 20%는 올라갈 거 보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목표가를 130만 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94만 원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황제주로 안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의 히든카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동방부사 1등주 TV에서 유튜브로 고액자산가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공개 방송했습니다. 혹시 네. 제가 보고 있는 시장비를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라이브,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에 재방송이 있어요. 챙겨보셔도 되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제가 공개 방송 일정을 또 잡으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그때 제가 방송에 나올 때 같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제가 이제 토마토 증권통 4시에 공개 방송 했는데 배터리 혁명 주식으로 집중하라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못 보신 분 꼭 한번 보세요.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